안녕하세요. 과거의 멋지고 특이한 유물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할게요. 중국 마술 거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거울은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두 면이 있어요. 앞면은 일반적인 거울과 비슷하게 반짝이는 광택 표면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건 뒷면이에요. 거울의 밝은 빛을 비추자 거울이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뒷면의 무늬가 벽에 투영되었어요. 뒷면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유물은 기원전 2900에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대량으로 생산됐죠. 결국 그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거울의 마법은 사람들과 과학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1세기에 중국의 과학자 쉔궈는 거울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거울을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금속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일부 템퍼링 기술이 거울의 표면 주름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름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열린 거울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1932년 윌리엄 브래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 주름에 대해 쉔궈가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끔씩 사람들은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탭을 열다가 새 탭을 열 공간이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16세기 브라우저를 만나보세요. 실물 크기의 북휠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회전 책꽂이죠. 텍스트 과학 전문가인 그레고리 헤이웍스는 이 도구가 유성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는 책 바퀴에 행성계와 같은 작동 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기어가 다른 기어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장치의 선반은 거대한 바퀴가 회전할 때 책을 단단히 고정하는 45도 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과사전이나 고전작품의 판본을 작성할 때 이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동시에 펼쳐야 해요.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아고스티노 라멜리는 이 초기 현대식 기계의 발명가입니다. 그리스의 스펀지 수집자들이 우연히 고대 컴퓨터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1901년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난파선에서 이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며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청동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기어와 바퀴로 구성된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천문학자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기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유물은 천문학적 위치를 계산하고 운동경기의 4년 주기를 추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외부에 다이얼이 달린 상자가 들어있고 톱니바퀴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이 정도의 예술성을 갖춘 도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한 후 고대 그리스 공학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카디프 대학교의 마이클 에드먼즈 교수는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볼 때 이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에드먼즈는 이 기계가 유일무이한 기계이며 천문학적 계산에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모나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1929년 터키의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1515년 가젤 가죽에 이 상세한 지도를 그렸어요. 그는 유럽, 북아프리카, 브라질 해안, 아조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와 같은 여러 섬을 묘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디딘 지 21년 만에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었겠죠. 피리 레이스는 해양학자이자 오스만 함대를 이끈 성공적인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는 동안 그는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아랍 지도, 포르투갈의 지도 4개, 콜럼버스가 그린 서방의 지도 등 20개의 다른 지역 지도를 수집하고 참조하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가 콜럼버스로부터 얻은 부분은 많은 역사가들을 설레게 했어요. 콜럼버스는 3번째 신대륙 항해 중에 지도를 그려서 1498년 스페인으로 보냈어요. 이 지도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역사가들은 피리레이스의 지도를 보고 콜럼버스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재밌는 사실은 그가 1528년에 또 다른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지도에 약 6분의 1만 남아있지만 대서양 북서부 베네수엘라에서 뉴펀들랜드까지의 지역, 그린란드의 남쪽 끝을 묘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도에는 남극이 발견되기 몇 세기 전에 남극도 표시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정보를 접한 후 역사의 연대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피리레이스는 얼음이 없는 남극의 지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노동자들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십 개의 돌구체를 발견했어요. 현지에서는 볼라스 데 피에드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돌공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공은 사라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양이에요. 완벽하게 구형이죠.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구체는 크기가 달라요. 테니스공처럼 작은 구를 상상해보세요. 그 옆에 지름이 2m인 다른 구를 하나 더 놓습니다. 가장 큰 구의 무게는 16톤에 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공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구가 태양계를 상징하거나 태양과 달의 여러 단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의 배치가 추장들의 집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돌공은 화강 섬로감으로 조각되었습니다. 화강암과 비슷한 단단한 암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대인들이 같은 재료의 작은 돌을 도구로 사용해 이 구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또한 조각가들은 돌의 일부를 가열한 다음 빠르게 식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암석의 바깥층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6년 이라크에서 발견된 고대 배터리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도자기 항아리, 구리 원통,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단의 철 막대는 아스팔트로 구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막대와 원통은 모두 항아리 입구에 맞습니다. 구리 원통은 밀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액체가 가득 차면 그 액체가 철 막대도 둘러싸게 돼요. 고고학자들은 용기에 산성 또는 알카리성 물질을 채우기만 하면 전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된 철봉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오스트리아의 한 고고학자는 이 기괴한 유물을 조사한 후 이 도구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화학 반응을 이용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배터리에 비유한 것이죠. 고대 문명에서는 일종의 전기요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기 도금된 물체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쾌니히의 가설은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 그릇의 기원과 목적은 오늘날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 스튜디오를 보고 싶으신가요? 2011년 고고학자들은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10만 년 전의 조개 껍질을 발견했어요. 그 조개 껍질은 물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쪽에 칠해진 선명한 붉은색 가루가 그 증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안료 혼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완전한 키트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동굴은 다른 부분에는 작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림 몇 점이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저기 있는 큰 그림은 제 소파 위에 걸어두면 좋겠네요.